10월 3일 수요일 개천절 휴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휴일도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주 52시간도 아니고 주 한 100시간도 넘게 일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 52시간 이런 소리를 하면서 황당하게 사람들을 웃기는 정권이 갈수록 힘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은퇴 선언을 했는데 또 그룹 소유권까지도 다 내놨다. 그러면서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결국 마윈에게 물러가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중국 최대 기업의 총수가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면서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그냥 설거머니 했습니다. 자,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짜 뉴스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몇 달 전부터 슬금슬금 이 친정부 언론을 동원해서 가짜 뉴스 사냥 소동을 벌이더니 보수 거구 유튜버가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입을 막겠다라고 바람을 잡고 민주당을 앞세우더니 급기야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는 한마디로 공동체 파괴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아이고, 가짜 뉴스를 공동체 파괴범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저같이 보수 유튜버, 저 수구 꼴통 좌파들이 봤을 때는 저가 극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를 극으로 보는 인간들은 제가 볼 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거나 제 방송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일 거라 봐요. 저도 가짜 뉴스 전파범으로 몰라고 온통 틀어보니 비판은 날카롭고 폭로는 날카로울지 몰라도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가짜 뉴스라는 팩트를 잡아내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 방송이 하는 가짜 뉴스 사례에 저는 사례를 들지는 못했어요. 자, 지금 이 정권이 가는 길은 친북 좌파 파시즘 독재로 가기 위해서 정권에게 뼈아픈 소리를 하는 쪽을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개 중에는 뭐 누구나 A나 B나 C나 D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 극우 보수 유튜버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극우 보수 유튜버가 저들 수구 꼴통 좌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황양수도 극우 일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보수 유튜버 채널들은 이제는 국가 공동체 파괴범이다. 그래서 전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체제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판한 데 대한 부분을 차단합니다. 근데 차단할 때는 비판하기 때문에 차단한다 하면 졸려라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죠. 한 체제가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같은 파시즘 체제, 김정은이는 파시즘이죠. 자, 파시즘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독재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의견들이 사회에 공론화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공포와 폭력으로 국가라는 기구를 빌어서 법이라는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저 고모부 장택상이를 처벌할 때도 재판정에 끌고 와서 재판은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재판부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은 민주주의적인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해서 방송법 안에 유튜브, OTT 같은 거 다 넣어서 통제하겠다. 가짜 뉴스를 막겠다. 그렇게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말했다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하거나 결국 법원을 통해서 처벌하고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거, 이 모두가 다 뭐냐? 법이라는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외피를 빌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가소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대로 해보기 바래요.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뭐가 기분 나쁘다, 뭐가 틀렸다라고 직접 걸지. 지금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목에 시꺼멓게 시뻘겋게 뽑아가지고 그냥 뻥을 쳐놓고 호객행위 하듯이 사람들 끌고 모아서 수익 우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칠 거라고 했지요. 그런 명분을 부여하게 될 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만 정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유튜버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출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원래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부분은 다 문제를 그만큼의 갖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SNS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지요. 페이스북이든 트윗이든 다 문제가 조금씩 있지요. 그러면 기성 언론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지요. 기성 언론들은 다 품위 있고 정제된 이야기만 합니까? 언론을 빙자해서 집권 세력의 개가 되어서 매춘부처럼 빨아대고 핥아대는 일들이 없습니까? 저보고 빨아대다 핥아댄다라는 이런 저열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누가 점잖게 충고하던데요. 사람이 분노할 때는요, 분노한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들은 언론이기를 포고하고 지금 한겨레가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겨레에 있던 중진 언론인들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고 오사카 총영사로 가서 드루킹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언론인이 할 짓이에요? 그래놓고 가짜뉴스를 제일 앞에 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인가 한겨레가 일면의 파업으로 지금 가짜뉴스를 매일 써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문제가 한 4, 5일을 이렇게 일면에 올리고 한 면 전체를 할애하거나 두 면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할 만큼 중요한 이슈냐는 거죠. 거짓말 한 사람이 있으면 7대 거짓말이 있다며요. 가짜뉴스에. 그 7대 거짓말을 한 사람들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 무슨 과거에 노태우 시절에 뭡니까? 폭력배와의 전쟁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척하면서 겁을 주느냐. 그렇게 한다고 겁먹을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쯤 왔으면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다고 말을 바꾸면 그거는 한마디로 거짓으로 방송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낙연이 국무회의에서 어제 가짜뉴스의 공동체 파괴범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가짜뉴스 공장을 폭로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한겨레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규제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 즉 유튜버 같은 채널을 말하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고 독일처럼 혐오 및 차별 발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율 규제와 타율 규제, 법률 규제 등이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 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들이 야당 때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흔히 진보 좌파라고 하는 언론인들일 거예요.
그들은 옛날에 우병우를 공격을 할 때 청와대에서 부패한 기득권 언론과 좌파 언론이 합작해서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플랫폼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가짜뉴스 수익 제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제3자 검증성 강화 등을 안 지키면 타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할지가 숙제다. 그래서 최근에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짜뉴스로 판정되어 삭제나 퇴출된 콘텐츠 유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미국 내 자체 알고리즘 개발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으려 하지만 아직 국내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사 시범 운용을 통해 한국에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낙연은 검경은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해 불법을 엄정히 처벌하라 이렇게 하고 방통위 등도 가짜뉴스로 통로로 작용되는 매체에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라. 그래서 사정기관, 방통위 등 총동원해서 가짜뉴스를 지금 단속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 방문했지요. 근데 거기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호치민, 그러니까 베트남의 이 영웅이라고 하는 호치민의 이 거소에 가서 주석님이라면서 뭐 주석님의 뜻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을 방명록을 썼는데 그게 이제 일부 착각을 한 사람이 그 방명록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전파를 한 부분을 이제 가짜뉴스 강경 대응에 대한 일종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가짜뉴스 단속은 일부의 가짜뉴스들을 두들겨 잡겠다고. 물론 보수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보고도 전파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몇 차례 이 뉴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얻어맞을 때 저들에게 구실을 주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고 기존의 기성 언론도 정권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또한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이나 학계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 양심적인 사람들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버가 보수 진영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팟캐스트가 좌파의 아지트가 됐듯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 단속의 핵심은 유튜브에 있는 보수 채널들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핵심이 되겠죠. 검경은 이 가짜뉴스 단속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겠지만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이지 않겠느냐.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면 모를까. 가짜뉴스 판별 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노동열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뉴스 생산자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이 낙연은 지난 7월 달에도 인터넷 신문의 날 축사에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며 인터넷이 노풍을 일으켰고 촛불을 확산 지속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빨아줘서 좌파들의 집권을 도우고 촛불을 갖다가 장려한 것은 가짜 뉴스라도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저들을 공격 비판하는 사람들의 일부 하자를 가지고 전부 가짜 뉴스를 몰면서 발본 세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파시즘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히틀러 같은 독재 파시즘 국가로 가기를 원하는지 김정은이 같은 일당 패밀리 독재 국가로 가기를 원하는지
지금 뭘 원하는지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을 막는 것이요.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파시즘의 정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입을 막았습니다. 히틀러가요. 그래서 히틀러를 비판하는 부분을 먼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집시나 이런 계층을 지목하면서 모든 비판을 그쪽으로 집중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며칠 동안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음식 평론가가 지금 검색어 1등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참 농업계에 활동할 때 이 사람 농민신문 편집장 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또 음식의 역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칼럼니스트라 하면서 이랬는데요. 최근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막 이제 언론까지도 공격하면서 전방위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껏 전문성도 희박하면서 많은 실언들을 거듭하며 막 칼럼니스트의 자격을 의심케 하던 사람이 그 정치판에 줄을 대어서 좀 크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일개 전문지에 편집장 하던 사람이 막 칼럼을 쓰다가 정치 맛을 보고 이제는 한마디로 간이 커져서 온 사방을 다 걸고 충돌할 만큼 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간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MBC 공영 방송 노조가 입장을 밝혀서 지준이의 해당 출연료가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3억이 넘으면서 MBC 사장 연봉과 비슷하다. 그런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시청률이 2, 3%, 종편 시청률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 진행자 영화배우 김희성도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송혜 씨가 전국 노래자랑 해당 출연료가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MBC는 지금 일평균 시청률이 최성호 사장 체제가 10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1%대에 머물고 있고 1,700억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주진우 해당 출연료로 연 52주로 계산하면 3억 1,200만 원을 지불하면서 사장 연봉하고 맞먹는 연봉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가짜 뉴스 비판 이면에 썩어가는 정권을 옹호하고 편드는 사람들을 막 칼럼니스트뿐만 아니라 시사기획 프로까지도 출연시키면서 연 3억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그런 꼴이 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언론에 있어서도 우리 편 남편을 나누어서 한마디로 우리 편은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좌충우돌하고 어디든 들고 박아도 간을 키워가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이 공간은 보장을 하고 적들은 아예 발본 세권에서 이번에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이 정권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자, MBC 공영노조에서 나온 이 성명에 보면 청산과 재건 무리수 놓은 최성호 사장 사퇴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BC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무능하게 망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방송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편향적이고 불공정해서 듣기가 불편하다면서 MBC 시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시청률이 저조하다 보니 광고 수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 1,700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비언론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징계가 이어지면서 내부는 공포 무법 천지가 됐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전에 업적을 세운 직원들을 그 노조원이 아니라고 적폐로 몰며 중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4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부당한 중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 최근에 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김재용 부장과 배영규 국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부당 징계를 받은 김재용 부장과 배영규 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와 부당 정직 판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최성호 사장은 청산과 재건 계획을 짜가지고 발표했는데 10월 달에 유인력 100명을 재배치한 다음에 올해 말까지 파업 불참 직원 2,300명을 2, 3회에 걸쳐서 희망 퇴직 형태로 사퇴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MBC가 재미도 없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승호 사장이 10개월간 MBC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나 이 MBC뿐만 아니에요. KBS나 SBS나 이런 공중파에서 벌어지는 이런 학살들, 가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가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이 공작이 진행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가짜 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야당일 때 지금 키워주고 있는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진실만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법정에 갔을 때 결국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다 허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자,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더니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정의를 위한 양 이야기를 하고 상대 진영의 가짜 뉴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에게, 대중에게 이렇게 무차별로 방송을 전달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짜 뉴스의 소지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고 팩트를 조금 잘못 들었을 때는 곧바로 정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일부의 일탈과 잘못을 가지고 전체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요,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면 그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둘 사이에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나 그렇게 걸면 처벌받으면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지. 이렇게 전방위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양을 보니까요. 문 정권은 이제 공포 통치로 들어가면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의 입을 다 틀어막겠다라고 지금 국민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당신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면서 그렇게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에 맞는지 밤에 양심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